네, 추미애 당대표의 속개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71차 최고위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2018년 무술년 새해 첫 최고회의입니다. 현충원에서 참배를 시작으로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위원님 여러분, 당직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를 한번 인사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민 여러분,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소망 다 이루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오. 나라가 국민에게 힘이 되고 또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다시 한번 가슴에 되새기는 희망의 새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우리 민주당은 오직 국민이 일러주신 길, 국민이 가라는 길을 가겠다는 각오와 다짐으로 첫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올해는 적폐청산과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에 더욱 매진할 것입니다. 비록 7개월이 아직 안 되어 있지만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는 새해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새해를 맞아 여러 언론사에서 여론조사를 했지만 적폐청산을 멈춰서는 안 된다 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적폐청산이 산이라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고 건너야 할 강이라면 반드시 건너겠다는 그런 각오로 국민과 함께 해낼 것입니다. 나라다운 나라의 핵심은 민생 안정과 국민 안전일 것입니다. 시장의 실패로 빚어진 양극화와 불평등을 외면하지 않고 재난, 재해를 비롯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요인들에 대해 제대로 작동되는 사회로 만들어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당은 마부 정제의 각오로 우리에게 주어진 적폐청산의 소명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경주할 것을 다짐합니다. 희소식이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신년사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참여 의향과 대화 의지를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환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의 신속한 대화 제안도 높게 평가합니다. 북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는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적극적인 대화 노력과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절실한 노력의 산물이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북한의 올림픽 참여를 촉구해왔고 그 연장선에서 한미연합 군사훈련도 연기하자라는 제안을 미국에 한 바 있습니다. 저 또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었던 시점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를 방문해서 평창올림픽이 평화의 올림픽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왔습니다. 평창올림픽이 평화적이며 성공적으로 열린다면 한반도 평화 정착에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평창올림픽이 한반도의 신데탕트 시대를 여는 전환점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저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한반도 신세대 평화론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에게 냉전의 산물인 통비봉남 전략을 버리고 한국과 우선 손을 잡을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한국은 북미 대화를 가능한 범위 안에서 주선하거나 중재하고 북한은 한국이 내미는 손을 잡아야 궁극적으로 체제 유지와 궁극적으로 공존과 안정을 꾀할 수 있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것은 핵이 아니라 바로 남북한 평화적 협력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여러 차례 미국을 거론하면서 핵버튼을 언급함으로써 사실상 핵미사일 완성과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라고 한다면 한미 동맹과 더불어 국제사회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한반도 비핵화가 확고한 대북 원칙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렇다고 대화 자체를 마다하거나 거부할 이유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강고한 한미동맹과 국제사회 공조를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해서 한반도의 운전대를 단단히 잡아갈 것입니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 얼어붙은 남북관계의 물꼬를 트고 우리가 주도적으로 북미 대화 분위기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의 입장 변화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여건을 만들어 온 정부 여당의 노력이 한반도 평화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야당 또한 불필요한 논란을 자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그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어제 정부의 전격적인 판문점 고위급 남북 당국 회담 제안으로 끊겼던 남북 간 대화 재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창올림픽 성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정부의 남북 회담 제안은 적절한 조치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평창올림픽에 북한의 참가를 위한 실무적인 의제 협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이며 지난해 2월 이후에 끊겨진 남북 간 대화 채널을 복원하는 데 큰 시간을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정부가 적절한 제안을 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이 마주 앉아서 머리를 맞대면 북측의 평화올림픽 참가 문제뿐 아니라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전향적 의견이 오고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회담의 격이나 절차에 구애받기보다는 끊어진 대화 채널을 복원해서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시작을 하고 위기와 갈등을 넘어서는 시작점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UAE와 관련해서 마구잡이로 벌어지고 있는 입단 의혹 확대 행위는 국익 자회 행위이며 따라서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원전에서 시작해서 근거도 박약한 폭로를 이어가면서 그 책임을 무리하게 문재인 정부에 뒤집어 씌우려 하고 있습니다. 국방, 군사 등 민감한 양국 간 외교 문제이기 때문에 청와대가 전모를 다 공개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악용해서 외교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하는 위험한 도박을 벌이고 있는 셈입니다. 더구나 UAE의 고위급 관계자 방한을 앞두고도 연일 벌어지는 폭로가 양국 관계를 어디까지 악화시킬지 고려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양국의 이해가 달려있는 민감한 외교 문제이므로 국가 간에 풀어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따라서 야당의 무책임 무한정 의혹 제기는 국익을 크게 해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더 이상의 무책임한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랍니다. 어제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에 다녀왔습니다. 2018년 무술년을 공정한 경제,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로 도약하는 원년으로 만들어보자는 굳은 각오와 화합을 다지는 자리였습니다. 정부가 바뀌니 나라가 변하고 내 삶도 좋아지는구나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올 한 해도 모든 역량을 쏟아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각계각층의 참여와 호응 속에 국민 통합에 중요한 야당 당대표들과 민주노총의 불참은 아쉬운 대목입니다.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립보다는 상생을 위해 끊겨진 사회적 대화가 절실합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작은 만남이 이어져 커다란 소통과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 여당이 대한민국의 변화를 위한 진정성을 갖고
앞으로도 일관된 소통의 기회, 만남의 자리를 만들어 갈 테니 그 뜻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할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사회적 주체들의 대타협이 필수적입니다. 지난해 3%대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 내수 침체 지속 등 구조적 위기 요인은 빙하처럼 단단합니다. 오랜 기간 낮은 임금과 과도한 노동 시간에 의존한 기형적 성장 구조, 혁신을 가로막는 불공정한 재벌 중심 경제가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과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며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성장의 잠재력을 키우고 시장이 공정하다는 믿음 속에 끊임없이 혁신을 이끌어내는 경제 질서, 사회 구조를 국정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지난해 시동을 건 최저임금의 적정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 등 각종 노동시책들이 바로 그 시작점입니다. 그간의 경제 시스템 속에서 노동 존중을 비용으로 치부하는 것들을 바꿔서 사람에 투자해 경제를 살찌우는 혁신적인 경제체제로 바꾸자는 것입니다. 2015년 최저임금을 8.5유로로 인상해 5만 개의 정규직 일자리를 만들고 가계 소비 성향도 200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독일처럼 새로운 경제 활력을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은 연초에 묵은 현안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지난 연말 풀지 못했던 노동시간 단축 문제를 관성에 의존하지 말고 장시간 근로에서 벗어나 생산성과 효율을 높이는 것이 결국 기업의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연초에 타협을 이끌어내자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정부 여당도 과거 정부들이 규제를 앞세워 규칙을 파괴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제대로 된 규제 혁신으로 기업의 질적 성장과 도약은 물론 자유롭고 창의적인 경제활동 또한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노동계도 당장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인내를 갖고 변화를 추진해 가기를 기대합니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들은 경제 주체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그래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사회 변화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 대타협을 준비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경제계의 신년 인사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우리 경제계가 사회적 대타협과 경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정립에 앞장설 수 있도록 적극적 소통과 이해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계호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홍남지역 최고위원 이기호입니다. 정치에는 최소한도의 품격이 있어야 합니다. 자유한국당의 신년 인사회에서 대표 인사말 그리고 대변인 논평 등을 보면서 참으로 첩찹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초등학생이 평화통일을 주제로 그린 그림을 이용해서 만든 달력을 가지고 무슨 인공기가 은행 달력에 등장하는 세상, 대한민국 안보 불가증에 자화성을 보는 듯하다. 탁상 달력마저 이용해서 정권에 아부하려 한다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또 자기들 고문단 모임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위원회가 6.25 전쟁 직후에 무슨 인민위원회를 보는 듯하다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색깔론을 제기하면서 한반도 시계를 60, 70년대 냉전 시대로 되돌리고자 하는 것은 아닌가 참으로 걱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포스터를 그린 초등학생보다도 못한 대북관, 안보관을 가지고 있는 자유한국당에 참으로 경악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5.18 진상규명 특별법 처리에도
참으로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해 온 국민들이 기대를 했던 5.18 특별법이 국방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사유는 이렇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여야 의원들이 합의한 대안은 공청회를 생략해도 된다는 그동안의 관행을 통째 무시하고 공청회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안 통과를 저지시킨 것입니다. 5.18 당시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는 정신 빠진 헛소리를 해대는 지만원 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다음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5.18 진상규명 특별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